오늘도 역시 챔프 만드는 시간이죠. 한동안 또 쉬었죠. 언제나 갭이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실패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계속 해야지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만 쉬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되죠.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핑계죠. 다 하려면 해. 그쵸? 오늘은 이제 메이비드 어비스라는 이제 이런 귀여운 아이들이 나오죠. 이런 아이들 같은 챔프예요. 예전에도 똑같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똑같은 걸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라는 인물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쵸?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잘 못하는 사람들 속하죠. 일단 이렇게 아이템 상인이라고 해서 상인이야. 상인. 오늘 챔프는 상인이에요. 그래서 아이템을 팔거나 본인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몬스터가 대신 싸워요. 참 특이한 챔프죠.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많이 없고 대부분 몬스터가 싸우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몬스터가 죽으면 자신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희한한 챔프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라그나로크가 오픈해서요. 라그나로크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여운 젤리 몬스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이제 만들까 해요. 젤리 몬스터. 젤리 몬스터라고 하면 이제 RPG에서 이제 이렇게 귀여운 포링이라고 하나? 하여튼 시럽같이 생긴 애들, 요런 애들이잖아요. 귀여운 푸딩 같은 잼 같은 애들. 또 막상 검색하니까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런 귀여운 젤리 몬스터죠. 젤리 몬스터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죠. 시럽처럼. 그래서 눈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죠. 음. 라그나로크에서 젤리하고 싸우잖아요. 전투. 이렇게 젤리가 안 나오는지 항상 이제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잠시 멈춰놓고 찾았네요. 슬라임이죠. 맨날 이름을 까먹어. 이렇게 귀여운 이렇게 덩어리 진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임이든 심지어 어떤 게임이든 슬라임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귀여운 물방울 문양이고 굉장히 귀여운 덩어리 잼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뭐 슬라임 모른다면 게임을 논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그쵸? 이렇게 덩어리져서 귀여운 게임에 이제 거의 단골 소재죠. 이런 형태의 슬라임, 이런 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얘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귀여운 물방울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니까 거의 주인은 뒤에서 이제 이제 조련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재밌는 챔프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챔프 특징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주인은 천천히 성장하는데 몬스터가 더 빨리 성장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긴 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챔프 레벨은 18레벨이 이제 끝이잖아요. 얘는 18레벨 이상 올라가요. 그리고 더 빨리 올라가.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 50레벨까지 할까요? 50레벨? 50레벨까지 이제 대충 찍는 걸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적인 핵심 이제 요소를 이해해야지 이 챔프의 특징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슬라임 귀여운 젤리 몬스터 챔프가 얘가 다 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3레벨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한 7레벨 정도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렇게 레벨이 빨리 올라와요. 그리고 주인이 먹이는 거에 따라서 더 빨리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레벨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얘는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어요. 알기 쉽게 고속으로 성장하고 주인보다 더 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냥 보통 챔프들이 그 3레벨일 때 얘는 7레벨이니까 거의 이제 그 용급이죠. 용급. 어떻게 보면 그쵸? 용급으로 세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세지는데 방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잭스처럼 이렇게 막 날뛰고 다니고 막 그런 애는 아니고 방탱이에요. 방탱이인데 레벨이 높으니까 때리면 아프겠죠. 일단 그래요. 좀 특이한 형태죠. 굉장히 골머리가 아픈 버그투성이인 챔프가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일단 이렇게 레벨이 계속 얘는 무한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0레벨이라고 했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얘가 만약에 10레벨이에요. 그러면 얘는 20레벨이 되겠죠. 몬스터가.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몬스터는 죽지도 않아요. 죽지 않고 이제 주인이 죽으면 그때 귀환하는 형태로, 이제 귀환하면 다시 생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성장만 계속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커지고 처음에 이 정도 했다가 뭐 10레벨 되면 이 정도 되고 20레벨 되면 이만큼 되고 엄청나게 커지죠. 보통 챔퍼보다 커질 수 있어요. 30레벨 되면 더 커지게 하면 되죠. 40레벨 되면 이만큼, 뭐 바론이나 뭐 용 정도의 몸집이겠죠. 예를 들어서 40레벨 정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세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얘가 뭐 40레벨 된다고 해서 막 그 보통 평균치 방탱이의 그 이상을 찍고 막 그 방어력이 그 정도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 레벨만 올라가는 거예요. 레벨이 올라가고 기존 이제 방어 탱커 형태의 챔프보다는 계속 키우면 더 올라가겠죠.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쵸? 초가스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충 다 이제 다 설명해야 되는데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50레벨까지 이제 올라가는 대신, 그쵸? 보통 방탱이보다는 세게 올라가는 거죠. 세게 올라가는데 비슷하다. 그때 그러니까 18레벨보다는 50레벨 찍으면 18레벨 정도 되겠죠. 근데 얘보다는 더 기존 탱커보다는 더 이제 방어 능력이나 공격력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키울 수는 없겠죠. 웬만하면, 그쵸? 뭐 이렇게 얘가 이제 그 상인 챔프가 이제 죽지 않고, 그쵸? 죽지 않고 이제 고속 성장을 할 경우에 이렇게 막 잘 먹이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크겠지만 이렇게 크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방탱이니까 서브스 돌거나 아니면 정글 돌거나 아니면 뭐 탑에서 돌거나 미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미드 빼고
이제 서브 탑 정글 정도 돌릴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대충 이렇게 이제 대충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일단 정리가 됐어요. 대충 구상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물방울 무늬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뒤에 이제 챔프가 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냥 쫓아다니고 공격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뭘 눌러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공격을 해요. 알아서 공격을 하는데 챔프 위주로 공격을 해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챔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미니언이 이렇게 있잖아요. 미니언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가 알아서 적 챔프를 지가 알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좀 다르죠? 원래 같은 그러니까 챔프를 이렇게 불러내거나 뭔가 소환하면 그걸 조정을 하잖아요. 조정을 하는데 조정하는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공격을 해요. 적극적인 봇이죠. 적극적인 봇이라서 얘가 알아서 공격을 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 왜 얘가 대체적으로 이제 주인이 컨트롤 하잖아요. 컨트롤 하지 않고 얘 봇이 알아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차이죠. 그러니까 컨트롤 하냐 컨트롤 하지 않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가 막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얘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쵸? 주인은 할 게 없어 사실. 그쵸? 쫓아다니면 얘를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약간 컨트롤 하긴 해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얘가 챔프예요. 알기 쉽게 얘는 그냥 쫓아다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얘가 챔프는 맞긴 맞아요. 근데 거의 챔프는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키우는 펫이 챔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기 쉽게. 그래서 얘가 슬라임이 챔프예요. 챔프인데 얘가 조종하는 거지. 뒤에 쫓아다닙니다. 얘 죽으면 얘도 죽겠죠? 탱커이긴 한데 그래요.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얘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방탱이지만 얘가 죽으면 끝나겠죠? 애매한 방탱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잘 죽지 않겠죠? 그래야지 이제 막 때리면서 다니겠죠? 그쵸? 근데 막 몇 대 이제 몰아서 맞으면 얘가 퍼져서 죽으면 얘는 백발백중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이제 탱커인데도 굉장히 안 죽는, 끔찍할 정도로 안 죽는 탱커가 될 것 같아요. 대충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됐고, 일단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적 챔프랑 이렇게 대전을 계속해요. 얘는 계속 부딪히고 빼고 부딪히고 막 그런 형태로. 그리고 얘가 신호를 보내면 더 많이 부딪히고 미니언도 때리겠죠? 미니언도 때리고 대충. 근데 대체적으로 얘는 챔프만 공격하는 형태로. 그리고 이제 막 얘 혼자 가서 막 공격하다 보면 얘 혼자 두들겨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원을 두어서 액션 라인을 줘서 얘가 이제 빠지면 얘가 빠지고, 그쵸? 이 원 안에 있으면 이 슬라임이 공격하고, 그런 형태라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미니언보다 챔프를 먼저 터치한다. 그쵸? 챔프를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미니언 공격하고, 이 라인을 따라서 얘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쫓아다니는데 얘가 이제 컨트롤 하면, 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 라인에 따라서 얘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슬라임이.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지만 만들면
간단하다는 거, 그쵸? 슬라임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귀신여우 소환하는 애가 있어요. 잠깐만 멈춰놓고 킨드레드가 있잖아요. 킨드레드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킨드레드처럼 이제 조종하는 거예요. 킨드레드처럼, 그쵸? 근데 킨드레드랑 다른 거는 얘가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서 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두리에 이제 적이 오면 슬라임이 막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원안에 있는 그 상대편한테 공격을 하는데 얘가 빠지면 빠지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슬라임이 주 목적이고 얘는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또 킨드레드에서 베껴왔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상인 챔프잖아요. 상인. 네, 상인에 관련해서 나올 거예요.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최대한 노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슬라임이 굉장히 리얼하게 공격을 하고 적 챔프를 막 공격하고 이제 이렇게 테두리에 있으면 이제 미니언도 공격하고 막 그렇게 되겠죠. 얘는 거의 이제 공격 안 하죠. 뒤에서 이제 다르죠. 킨드레드는 뒤에서 막 쏘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이 있긴 있는데 얘가 공격보다는 얘를 키우는 목적이 강해요. 그러니까 끌고 다닌다 그런 느낌이죠. 아이템을 뭐 쓰고 대충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설명이 죄송하고 제가 허접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계속 해야 되겠죠. 일단 이렇게 됐고 재미없을까봐 너무 지루할까봐 항상 걱정이에요. 그렇다는 분이 많아서 일단 상인 챔프라고 하면 예전에도 이런 거 했었는데 이렇게 가방을 굉장히 무겁게 메고 다니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꼬마 여자애라고 대충 캐릭터는 잡았고요. 꼬마 여자애 어비스 이제 메이비드 어비스라고 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이 꼬마 여자애가처럼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그런 건 아니고 가방을 뒤에 짊어지고 무겁게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약한 주인공이죠. 그런 상인이에요. 그래서 대충 기본 기초는 다 설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웠냐 하면 설명이 너무 길고 지루해서 힘드네요. 왜 그러냐면 몬스터가 주된 전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쫓아다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챔프 같은 기본 스타일이 얘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얘를 소환하거나 그 다음에 얘를 킨드레드처럼 이렇게 공격하게 하거나 그래서 얘가 부수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챔프는 얘가 주인공이고 얘가 부수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새로운 그러니까 있지 않은 그런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평타부터 이거는 방탱이고 지능 챔프예요. 지능을 갖고 있는 챔프죠. 그래서 평타는 물약 던지기. 얘가 공격이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공격하는 게. 얘가 다 공격하고요. 뭐 공격이라고 해서 뭐 별거 없어요. 몸통 박치기가 전부예요. 간단하죠.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어. 집어삼키는 거 그거 뭐 그런 거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얘는 딱 공격. 그러니까 얘는 상인 챔프 이제 공격하는 거는 물약 던지기. 예전에도 뭐 했던 것 같아요. 물약. 포션이라고 하죠. 포션. 이런 물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여운 물약을 막 던져요. 왜냐면 얘가 상인 챔프잖아요. 상인 챔프니까 적한테 포션 같은 거나 막 랜덤하게 던져요. 랜덤하게 던진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포션도 던졌다가 마나도 던졌다가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 너무 여러 가지 하면 재미없고 상대편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물약이랑 독 독약 독약이 있고 만화도 있네요. 만화 물약도 있고. 그래서 일단 던져요. 던진다는 거는 이렇게 앞에 슬라임이 있고 뒤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죠. 야 먹어라 하면서 적편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맞으면 데미지가 있어요. 데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돈도 얘한테 줘야 돼요. 강제로 50원 50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50원이 상당하죠. 생각보다 강제로 강탈하는 거야. 이제 상인의 면모가 나오죠. 아이템을 강제로 이제 투척한 다음에 돈을 받아내는 거야. 그쵸? 그래서 딱 맞으면 쨍그랑 하고 돈 모양이 나오면서 돈을 잃어버리고, 그쵸? 짭짤하게 얘는 돈을 벌죠? 맞으면 맞을수록 돈을 많이 벌겠죠? 이제 조금 재밌는 거 나오네. 그쵸? 다행히. 그래서 3번 맞으면 200원이에요. 50원 3번 맞으면 원래 150원이잖아요. 근데 200원이에요. 중복해서 이제 맞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중복해서 맞으면, 그 대신 뭐냐면, 물약이기 때문에 이걸 맞으면 에너지가 차요. 에너지. 그러니까 상대편이 데미지를 입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차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다, 에너지가 다 차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만큼 이렇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 에너지가 달아요. 알기 쉽게 에너지가 차면서, 그러니까 맞은과 동시에 맞을 때는 에너지가 쭉 빠져. 그 다음에 쭉 차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거의 1%였어요. 그럼 맞으면 죽겠죠? 그쵸? 1%인데 맞았어. 그러면 에너지 차기 전에 죽죠. 에너지가 차야 되는데 기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천천히 차긴 차는데, 천천히 찬다는 소리죠. 쭉 차긴 차는데 리미트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딜레이 같이, 그쵸? 쭉 차는 물약 자체가 쭉 차잖아요. 쭉 차는데 천천히 차는 물약이 아니라 급속하게 차는 급속 물약이에요. 그래서 급속하게 차. 1초, 2초 만에 차긴 차는데 1초, 2초는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1초, 2초 사이에 맞으면 데미지가 있고, 물약이 찾는다고 해도 100% 차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 맞았어요. 10% 맞았으면 9%의 데미지가 있는 거죠. 아니다. 10%를 맞았으면 9%까지 에너지가 차요. 근데 1%는 안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데미지를 주는 거니까 방탱이니까, 그쵸? 재밌는 방탱이니까 던졌을 때 맞았을 때 경우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제 만약에 이게 적군이 맞았으면 1% 다는 거예요. 결국 1% 다는 거죠. 맞았을 때 이제 에너지가 줬으니까 에너지를 먹었을 경우에 1% 다는 거고, 만약에 독을 맞았어요. 랜덤하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물약이. 그래서 독을 맞으면 1% 차는 게 아니라 데미지를 먹겠죠. 10% 11%의 데미지를 먹겠죠. 방탱이지만 독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독 그리고 돈은 돈대로 내고 50원. 그쵸? 50원은 돈대로 내고, 그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독만 계속 나가는 건 아니고, 이제 만화도 던지고 물약도 던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맞으면 에너지를 맞으면 좋은데 이제 만화를 맞으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달고 만화는 만화대로 차고 기력 차고 막 그렇게 되겠네요. 방탱인데 조금 애매한 애매해요. 그쵸? 또 이걸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숙련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잘 맞히거나 이제 킬을 내거나 성공하거나 뭐 이렇게 레벨이 높아지면 이제 횟수가 올라가요. 독약 횟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적군이 이제 10개 중에 5개를 독약을 맞았어요. 그쵸? 이 정도 비율인 거죠. 독약이 5개 정도 들어있는 거죠. 물약은 5개. 그쵸? 물약, 그러니까 에너지나 마나를 주는 물약은 5개고 이제 독약은 무조건 5개 이렇게 됐는데, 이제 비율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7개가 독약이고 나머지 3개가 이제 물약인 거죠. 적군이 이제 얘가 이제 상인 챔프가 이제 레벨이 높으니까 숙련도가 높아졌어. 이제 이제 고를 줄 아는 거죠. 아이템을 던져서 마구잡이를 던지는데도. 그리고 이제 아군도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군은 에너지가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달지 않고 맞아도 데미지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군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던지는데 적군은 맞으면 데미지를 무조건 받고 아군은 맞으면 에너지가 아니면 마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나 마나를 채워주는 물약을 던지는 거죠. 대충 이렇게 설명이 됐고, 독약을 맞으면 뭐 효과 없게, 그쵸? 효과 없게 하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했었냐면 끈끈이 이제 독약이 이제 업그레이드 최종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게 평타니까 이제 이 상인 챔프가 18레벨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독약에다가 플러스 끈끈이가 있어요. 끈끈이를 이제 이렇게 독약 모양 포션이죠. 이런 포션, 독약 포션이 이제 완성이 되고 저절로 완성되는 거죠. 맞으면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돼서 느리게 이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18레벨, 17레벨 막 이렇게 하이 레벨이 돼서 이제 이 포션을 만들어서 던지게 되면 이제 아주 가끔 이제 젤리 몬스터 얘가 키우는 펫이죠. 펫에게 이게 맞으면 얘가 폭주해요. 그래서 폭주한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좀비 모드로 변해서 굉장히 이제 공격력도 올라가고 뭐 스피드 죽지 않고 막 그런 랜덤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추가로 그냥 넣은 거예요. 이거 꼭 넣을 필요는 없고 그냥 넣었어요. 그러니까 평타를 포션을 던지는데 이제 하이 레벨이 됐을 때 이제 포션에 이제 끈끈이가 추가된다. 그리고 그 추가된 끈끈이를 랜덤하게 이제 아군 젤리가 맞으면 그렇게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미쳐버려서 이제 적군을 막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죠. 거의 펫이 주인공이야. 근데 재밌는 부분을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대충 너무 욕심이 과했나요? 아무튼 이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한 그런 거죠. 꼭 들어갈 필요는 없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제 상인 챔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테두리 반경에 10cm 안에 있는 애들은
욕 같아요. 10cm 안에 있는 아군이나 적군이나 이제 테두리에 이렇게 꽃 모양이 있거나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모양이 있어요. 10cm니까 생각보다 크죠? 이 반경 10cm. 잘룩한 반경이에요. 그래서 이 반경 안에 있는 애들은 집에 가지 않고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요. 얘한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이템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집에 가지 않고 얘가 이제 얘 근처에 있으면 아이템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집까지 가는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챔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상인 챔프니까 그러면 뭐가 이제 저거 할까요? 얘한테 만약에 집에 가지 않고 얘한테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아군은 50원을 줘야 돼. 50원. 아이템 하나당 50원씩 얘한테 내야 돼요. 얘는 먹겠죠? 돈을. 뭐 이렇게 50원 먹으면 너무 돈을 많이 먹으니까 얘가 이제 중개 수수료를 먹는 걸로 해서 얘는 10원을 먹고, 그쵸? 아군이 이제 구매를 했을 경우에 얘는 10원 먹는다, 그쵸? 10원만 먹는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아무튼 무조건 얘한테 구매하면 50원을 내야 돼요. 그 대신 집에 가지 않아도 당장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아이템을.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적군도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적군도 너만 구매하냐? 근데 적군은 하나당 200원씩. 얘가 중립적인 애인 걸 아시겠죠? 중립적인 애예요. 상인은 적군도 아군도 아니잖아요, 그쵸? 언제나 중립적인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이제 그거인 거죠. 10cm 안에 있으면 적군도 이제 아이템을 집에 가지 않고 구매할 수 있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교전 중이에요. 근데 막 누구 키를 냈어. 근데 막 돈이 갑자기 쫙 상승하죠. 그때 얘 근처에 가서 딱 아이템을 사서 한 번 더 뒤집어 놓는 거지. 뭐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아이템을 켜서 바로 이제 적군전에서 적군을 이제 혼란케 하는 엄청난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아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쵸? 아군이 막 밀리는 수세였어. 근데 누가 키를 딱 냈어. 근데 아이템이 딱 나왔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괜찮네요, 이것도. 그쵸? 그래서 이 구역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그쵸? 누구나 볼 수 있게. 그쵸? 상인 챔프. 그쵸? 그래서 얘가 판매하면 달러 표시, 그러니까 돈 표시가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여기 머리에 뜨고, 이제 돈 판매한 사람은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이제 머리 위에서 돈이 나갔음을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상인 챔프라는 걸 아시겠죠? 킨드레드 따라한 거 아니라는 거를 항상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상인 챔프니까 집에 빨리 갈 수가 있어야겠죠? 그냥 넣은 거예요. 유저 개발자의 만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 멈춰놓고 이렇게 그 뭐지? 소환 바론을 버프 먹으면 이제 빨리 소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더가 있어서, 레더가 얘는 특별하게 주기적으로 이 레더가 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초? 120초? 그러니까 2분이죠. 2분에 한 번, 아니면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레더가 차서 얘는 빨리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에 갈 수 있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군이 막 쫓아와, 그러면 얘는 벌써 집에 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도망을 잘 치겠죠. 왜냐면 얘는 방탱이고 뭐 특별하게 싸우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망 잘 치게. 상인들은 원래 잘 도망치죠. 상인의 특징. 그쵸? 팔 때는 팔고 칠 때는 빨리 튄다. 그쵸?
그런 걸 생각하고 만든 거겠죠. 아무튼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게 바론 버프처럼 집에 빨리 소환할 갈 수 있는 걸 탈 수 있다. 그래서 얘만 특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아까 설명했던 건데 이제 고속 성장은 주인하고 똑같이 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빨리 성장한다. 3레벨일 때 벌써 7레벨 찍고 있고. 근데 물론 얘를 이제 먹이도 안 주고 여기 먹이도 나와요. 먹이도 안 주고 이제 미니언도 이렇게 때리지 않게 하면 주인하고 비슷한 레벨이겠죠. 근데 이제 얘를 이제 먹이도 주고 키우는 거니까 그쵸? 전투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강인하게 키우는 거죠. 그럼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레벨이 빨리 올라간다, 성장한다, 무섭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챔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만드는데 이렇게 미니언이 있으면 미니언 이렇게 줄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미니언을 하나씩 주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만들 수 있어. 근데 무조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애들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면 이제 주워 가방에 넣는 거죠. 이제 줍는 게 나와요. 줍는 스킬, 특수 스킬이에요. 특수 스킬이라서 뭐든지 다 주술 수 있어요. 땅바닥에 있는 건 다 주술 수 있어. 이게 얘 핵심 포인트예요. 바닥에 있는 거 다 주술 수 있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울라프 있잖아요. 울라프 이챔프잖아요. 이챔프가 도끼를 던져요. 도끼. 이 도끼가 바닥에 딱 꽂히거든요. 그걸 주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만들어. 50원.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50원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이제 돈은 개발자님이 이제 측정하시면 되겠죠. 근데 돈은 아니고 아니라 그 도끼를 집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가방에 넣어요.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바람의 장막. 바람의 장막도 주워서 가방에 넣을 수 있어요. 바람의 야소가 만약에 바람의 장막을 앞에 딱 썼어요. 그러면 그 야소 스킬을 돈으로 먹는 거지. 얘가 가방에 넣어서 먹었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소의 궁이 아니라 W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소죠. 야소 바람의 장막. 요로 바람의 장막을 가방 안에 넣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바닥에 모든 걸 다 가방에 넣을 수 있어요. 방어도 상관없어. 뭔가 방어를 했어요. 요리기 이제 쓰는 게 있죠. 스킬.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요것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요것도 주워 담는 거지. 가방에 어디 갔어? 이 가방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리 스킬도 집어넣는 대신 이런 만화 같은 스킬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이제 만화나 기력이 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력을 써서 이제 하는 애는 얘는 만화가 있어요. 제가 대부분 챔프 만화가 없는데 이제 기력을 써서 이제 스킬을 썼는데 이제 만화가 차는 거지. 그래서 이걸 집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에 안에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뭔가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다 여기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돈으로 50원으로 향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우는 거네요. 지우는 거. 예를 들어서
바닥에 독약이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럼 가방 안에 넣으면, 그쵸? 포션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포션, 독약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형태. 근데 독약까지는 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개발자님이 이거 괜찮다, 바닥에 이게 부러져 있는 거 이것도 담을 수 있게 하자, 그러면 담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독약이나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 만화로 쓰는 스킬만, 그쵸? 뭐 바람의 장막이라든지 요리게 이제 그 동그라미 이거 W인가? 아무튼 요 스킬을 이제 담을 수 있는, 그쵸? 도끼도 담고, 그쵸? 도끼도 담고 뭔가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다 담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는 특수 스킬이에요. 굉장히 힘드네요. 왜냐면 이제 없는 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제가 누구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용이나 바론도 담을 수 있어요. 용이나 이제 바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에너지가 1%일 경우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1%면 반짝반짝 거리겠죠? 얘한테는 반짝반짝 거리면 클릭하면 가방에 쑥 넣는 거예요. 가방에 넣는데 이걸 넣으면 이제 이걸 용이나 바론을 넣으면 랜덤하게 챔프를 하나 뽑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 앞에 젤리 몬스터죠. 젤리 몬스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론을 얘가 가방 안에 넣었잖아요. 바론이나 용을 잡아서, 그러면 이제 돈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챔프를 하나 소환하는데, 이 챔프는 랜덤한 챔프예요. 그래서 아무 챔프나 랜덤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평균 레벨이랑 똑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챔프는 뭐지? 봇이에요. 봇이고, 그냥 롤 챔프 있잖아요. 롤 챔프 중에 이런 롤 챔프 중에 아무 챔프나 소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챔프는 5분 동안 5분이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죠. 5분 동안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쫓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주인공인데, 이 주변에 봇이 많이 이제 상대를 하죠. 그러니까 그 챔프를 하나 소환해서 데리고 있는 것처럼, 그쵸? 이 챔프도 있는데, 이 젤리 몬스터가 펫인데 또 하나를 소환해서 옆에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5분씩이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드물죠. 왜냐하면 1%가 있을 때 바론이나 그런 걸 집어 넣어야 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이제 가방에 집어 넣을 경우에, 성공할 경우에 이제 5분 동안 이제 가능하다. 챔프를 하나 데리고 다닐 수 있다. 봇처럼. 그런 챔프가 있는데 얘는 이제 벌써 그렇게 되면 두 가지를 다 소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애쉬라면 애쉬가 막 옆에서 따닥따닥 쏴주면서 궁도 막 쏘고 막 그런 형태가 되겠죠. 5분 동안 이제 설치고 다니겠죠.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그쵸? 대충 그런 형태예요. 레벨도 낮지도 않을 거고, 그쵸? 15레벨이면 상인 챔프가 15레벨이면 평균 15레벨이에요 다. 그러면 얘가 15레벨짜리 이제 애쉬가 태어나서 막 궁도 쏴주고 옆에서 막 보처럼 막 하면 엄청나죠. 왜 상인 챔프라고 하는지 이제 대충 이제 그쵸? 상인 챔프라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상인 챔프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걸로 싸우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거가 테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젤리가 있고 그 주변에 대리로 싸워주는 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챔프가 등장하니까 너무 까다롭고 좀 거부감이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근데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까지 기존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 이제 어렵네요. 이제 스킬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짐 빠지니까 잠시 쉬고 멈췄다가 이제 물 한번 마시고 왔고요. 여러분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은 이제 쉴 수가 없으니까 바다를 보면서, 그쵸? 바다. 바다 하니까 바다 그림이 이제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이렇게 푸른 바다, 시원한 몇 초 동안 이제 바다를 보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쉬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이제 일만 하면 더 일을 잘 못한대요. 이런 푸른 바다, 이제 이게 뭐야? 이상한 애가 있네. 귀엽네요. 좀 웃기다. 아무튼 이제 바다에 미녀도 보았고, 멋있는 바다를 봤고,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일을 해야겠죠. 공격은 이제 젤리 몬스터가 다 한다고 했잖아요. 얘 펫이 이제 공격은 다 해요. 그러니까 얘는 주위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80%예요. 에너지가. 얘는 10%야.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얘는 죽을 수 있는 거죠. 에너지가 그렇게 형성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얘는 거의 안 죽고, 그렇게 할까요? 레더를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두는 게 아니라, 그쵸? 레더를 이렇게 따로따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레더를 두고 얘는 80% 정도, 그쵸?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하고,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80% 정도 이제 또 이렇게 그렸네요. 이렇게 해서 80%는 얘 레더고 이제 10%는 얘 레더인 거죠.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얘가 죽는 거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만약에 얘가 공격을 딱 받으면 얘가 막 와서 얘를 감싸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이런 또 특수 능력이겠죠. 그래서 애쉬가 얘를 치다가 슉 갑자기 전멸 써서 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점프해서 막 얘는 그냥 바보처럼 왔다 갔다 할 거. 그러면 이 순간에 얘가 딱 와서 탕탕탕탕 다 보호해 주는 거죠. 잘리니까 주인을 삼켜서, 그쵸?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막 뒤로 걸어가면 될 거고, 그쵸?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80%고 얘는 10% 20% 밖에 없는, 그쵸? 약하디 약한, 그쵸? 이거는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얘가 죽으면 이제 끝이니까 에너지는 이렇게 형성해서 얘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얘는 죽는 거죠. 당연히 이제 얘가 이렇게 에너지가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그쵸?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죽을 수 있게, 그쵸? 방탱이잖아요. 방탱이라서 그런 형태가 되면 될 것 같고, 이제 얘가 주도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인은 별로 할 게 많이 없어요. 사실은 평타도 있긴 한데 뭐 얘가 때린다고 해서 뭐 크게 데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얘가 공격하는 게 더 데미지가 세니까 레벨도 얘가 더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쭉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좀 설명하려고 할 때 억양이 너무 세지 않을까 이제 좀 걱정해요. 네, 좀 이렇게 뭐랄까 열심히 하려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억양이 좀 세지기도 하죠. 어, 음. Q 스킬은 이제 상인 챔프 Q 스킬이에요. 채찍으로 이제 쓰는 건데 원래 이 채찍 챔프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못 만들겠어요. 채찍 챔프는 만들려 때마다 실패해요. 그래서 채찍이고 이제 채찍으로 조련하는 거지 상인 챔프니까. 근데 이제 채찍도 딱 제가 이제 상인 챔프 공격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일단 채찍을 Q를 길게 누르면 이렇게 채찍 힘을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채찍 힘을 채울 수 있다는 거는 세게 때린다는 거죠. 누르고 있다가 탁 때리는 거죠. 탁 때리면 만약에 상대가 걸렸어요. 그러면 딱 걸렸으면 데미지를 먹어요. 데미지를 먹고 뭐 방패이니까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어요. 모션이지 모션. 그쵸? 뭐 이렇게 딱 힘을 모아서 때리니까 막 엄청나게 센 것 같지 그렇지는 않고 일단 딱 하면 딱 걸려요. 걸리면 이걸 길게 누르면 짧게 누르면 얘가 딱 땡겨와요. 그럼 데미지를 먹은 상태에서 땡겨오겠죠? 얘가 데미지를 먹고 그 다음에 채찍을 딱 때렸어요. 딱 걸렸는데 길게 눌렀어요. 그러면 얘를 딱 하고 내동갱이 쳐. 땅땅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너무 복잡한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 채찍이 좀 복잡해서 Q로 모았어요. 사이온처럼 그쵸? 우욱 해서 팍 모은단 말이에요. 그럼 팍 때리면 데미지를 먹은 상태에서 딱 걸리면 이 걸린 상태에서 Q를 짧게 하면 확 땡겨와. 그러면 이제 3cm랑 2cm 정도 앞에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거리죠. 길어. 그쵸? 근거리에요. 원거리래. 생각 막 길게 하면 이게 원딜이지. 그쵸? 근거리. 그렇게 길진 않고 그렇게 멀지도 않은. 그쵸? 근거리. 그래서 딱 땡겨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한번 이제 채찍을 똑같이 이제 땡겼다가 딱 하면 이제 해서 이제 이번에는 길게 누를 경우에 이걸 해서 딱 주변에 내동댕이 쳐서 데미지를 입힌다. 두 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처음에 그러니까 Q를 짧게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까지 있을 때 3까지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딱 때리기만 하겠죠. 근데 5까지 넘어갔어. 그러면 이 기술이 써지는 거죠. 땡길 수 있거나 아니면 내동댕이 치는. 이해하시겠죠? 사이온도 그러잖아. 사이온 그냥 살짝 하면 살짝 Q를 날리면 슉 하고 이렇게 한번 긁어버리고 세게 기를 모아서 딱 내려치면 엠블럼 되죠? 중중에 뜨잖아요. 그런 형태인 거죠. 근데 얘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여기 땡겨오거나 세 가지구나. 땡겨오거나 한 번 더 길게 누르면 내팽개친 거나.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계속 여러 가지를 막 귀찮게 만들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숙련도가 올라가면 이 5까지 땡겨야 되잖아요. 이제 3까지 4까지 땡겨도 이제 되는 거죠. 좀 다른 느낌이죠. 사이온하고. 그래서 조금만 땡겨도 이제 숙련도가 올라가서 조금만 이제 땡겨도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채찍을 쓰는, 그쵸? 채찍을 쓰면서 굉장히 강력한 느낌의, 그쵸? 챔프가 되겠죠. 땡겨오고 막 이제 땡겨오면 스턴이 약간 걸려요. 약간 1초 정도. 그런 느낌이 있어야죠. 그쵸? 딱 땡겨오면 스턴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내팽겨쳐도 약간의 스턴 1초 정도
1초도 길죠. 그래서 약간 뺑글뺑글 도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데미지를 준다. 그리고 됐네요. 이제 다 됐고, 뭐지? 충전 상태에서 힘은 뭐 이건 필요 없는 건데 넣었네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W 이제 Q 스킬이었잖아요. 아이고, 다시 이제 W 스킬을 할 건데, 이 W 스킬은 적군을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젤리 몬스터를 때리는 거예요. 얘를 때려서 열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채찍질을 하는 거죠. 팍팍팍 때리면 얘가 이렇게 분노 상태가 돼요. 그렇다는 거는 재대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초 아니면 40초 정도 이제 한 번씩 얘를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탕 그러면서 얘를 주로 때리는 그런 채찍질이죠. 그래서 공격력하고 이동력 데미지가 세져요. 얘가 열받아서 그럼 얘한테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W 스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거의 이제 다 해먹으니까, 그쵸? 얘가 다 해먹게 되는 거니까 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채찍질 하는 거죠. 대충 얘를 패스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를 공격하게 얘를 막 조련하는 거죠. 조련해서 이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급속도로 얘 채찍질을 맞고선 세지니까,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적군하고 교전하고 있었어요. 얘가 이제 테두리 안에 있어서 적군 막 때릴 거 아니에요. 얘가 팍팍 몸으로 부딪혀서 막 때리고 있는데 채찍질을 얘에게 맞으면 갑자기 세지게 막 때리니까 굉장히 곤란스럽겠죠. 데미지도 세게 들어갈 거고, 그쵸? 방탱이라고 해도, 그쵸? 레벨도 높을 텐데, 그쵸? 그렇게 됐고, 이제 또 이 스킬, 이제 이 스킬은 말 그대로 에너지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펫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 챔프의 특징은 펫을 키우거나 돈을 이제 갈취하는 상인이죠. 이제 돈을 거래하는 상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테마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바를 던져요. 여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던데, 저는 에너지바 말고 초콜릿 이제 핫브레이크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여자들은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에너지바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에너지바를 던져요. 던지면 이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겠죠. 40초 정도 이제 제일 대기 시간이 있어서 하고, 이제 펫이죠. 펫 젤리 몬스터가 이걸 먹으면 성장을 빨리 해요. 그리고 아군한테도 줄 수 있어요. 아군한테도 줄 수 있고, 빠르게 하고, 그리고 먹을 때는 이 젤리 몬스터가 먹잖아요. 그럼 흉포해져요. 흉포. 먹는다고 갑자기 레벨을 오르는 건 아니고 천천히 오르는데 도움이 돼요. 눈에 안 띄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먹으면 흉포해져요. 흉포해진다는 거하고 뭐 그런 거 아시겠죠? 뭐 이렇게 공격력이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아까 채찍질은 이제 이렇게 테두리에
붉은색 테두리 이렇게 해서 흉포해진다면 공격력이 올라가고 일시적으로 한 10초 정도 이제 세진다면 이거는 에너지바를 먹으면 한 1초 2초 정도 1초 2초 정도만 흉포해지는 거죠. 갑자기 검은 이제 오라가 그죠? 검은 테두리에 이제 저기 광선 이렇게 효과가 나면서 갑자기 1초 2초 동안 갑자기 세지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레벨이 갑자기 오르는 거나 그런 건 아니고 레벨이 오르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걸 에너지발 안 주면 얘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에너지발 주면 더 빨리 성장하게 하는 거죠. 더 이제 성장을 잘 하는데 더 부채질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3레벨, 7레벨이면 이제 10레벨까지 올라가는 거죠. 주인은 3레벨인데 얘는 7레벨이었는데 에너지발 주면 10레벨까지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겠죠. 에너지바는 아까 포션처럼 똑같아요. 이거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서 먹을 수 있는 형태예요. 포션도 마찬가지로 할까요? 포션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네요. 포션도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개 던질 거니까 이렇게 40초 동안 이렇게 여러 개 막 던지지 못하겠죠. 이제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에너지바가 바닥에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포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지저분하게 포션을 떨어졌으면 안 되니까 한 5개 정도 이제 포션 같은 경우에 떨어져 있게 하면 될 거고, 그쵸? 여러 개 이제 던질 거니까, 그쵸? 이 에너지바는 40초 동안 하나씩 던지니까 이렇게 바닥에 많이 깔려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뭐 하나 깔릴 동안 뭐 하나는 지워지고 그러겠죠? 이게 한 10초 정도 이제 있다가 사라지거나 5초 정도 있다 사라지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에너지바를 이제 먹으면 얘가 맞으면 이 적군이 이거 에너지바를 그러니까 이 스킬로 해서 맞으면 던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바도 던져요. 맞으면 데미지가 있고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도 저 에너지바 쓴 경우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너지바를 던져서 맞으면 데미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먹으면 에너지 차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채워주냐면 데미지가 1% 정도 먹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까지 에너지를 채워줘요. 아군은 이제 데미지가 없고 그냥 무조건 먹을 수 있고, 적군의 경우 1% 정도 달지만 5%의 에너지가 서서히 차요. 아까 그거랑 좀 평타랑 다르죠. 그래서 좀 다른데 다른 형태로, 그쵸? 에너지 바하고 아까는 포션이죠. 평타하고, 그쵸? 그래서 에너지가 5% 정도, 아군도 마찬가지예요. 아군도 5%. 그 대신 이제 젤리 몬스터가 얘 주된 먹이잖아요. 먹인데 얘는 이제 바로바로 먹고 에너지는 차진 않아요. 에너지 차진 않고 에너지 차진 않고 성장하는 데만 도움을 주고 흉포해진다. 좀 다르죠? 좀 특징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됐고, 에너지 바인데 얘는 에너지가 안 채워지죠? 성장만 시켜주는 거죠. 좀 특이하죠? 이제 마지막 R 스킬. 이제 스킬은 금방 끝났죠? 왜냐면 얘가 이제 젤리가 특징이 있어서, 그쵸? R 스킬도 이제 지루하게 많이 하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R 스킬은 그냥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 이 젤리 몬스터 슬라임, 이 슬라임이 이렇게 원 안에 이제 R 스킬이 생기면 이제 원 안에 이제 R을 딱 누르면 슬라임이 그게 어떤 대상이 됐던 먹어치워요. 딱 먹어서 이렇게 그 뱃속에 이렇게 딱 있게 돼요. 슬라임 뱃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뱃속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래서 1차적으로 둥근 원 안에 이제 Q를 누르면 슬라임 안에 뱃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귀여운 슬라임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이제 이거를 아군한테 첫 번째로 이제 설명하면 아군한테 써요. 그러면 아군은 5명 정도 되면 이제 이 Q를 누르면 R을 누르면 잘 설명을 이제 하다 말았네요. 이 슬라임이 이만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R을 누르면 이렇게 커져요. 커져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5명의 아군을 다 먹어치우고 이렇게 뱃속 안에 아군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아군은 컨트롤을 못하죠. 그래서 얘가 방방방 떠다니면 그 방방방 떠다니는 안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프, 슬라임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점프하게 되는 거죠. 점프해서 이제 적군을 밟거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부딪혀서 몸통 박치기를 해서 때리거나, 그쵸? 그런 형태인데, 일단 이렇게 아군을 이제 다 몸통에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적군을 막 때려요. 그러면 이 몸속에 들어간 애만큼 공격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최고 4명을 했어요. 주인은 못 집어넣어요. 주인은 못 집어넣고 이제 그 뭐지? 아군 있잖아요. 얘는 조련해야 되니까, 그쵸? 얘는 조련해야 되니까 아군을 집어넣고 딱 적군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Q를 한번 누르면 이 전체를 다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커져서 입이 이렇게 으악 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삼키는 거죠. 다 삼키고 커져서 확 해서 냠냠냠 오물오물 한 다음에 Q를 한 번 더 누르면 원이 한 번 더 눌러지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은 추전 박살이 나는 거죠. 먹은 상태에서 그 무게로 막 깔아 뭉개고 점프해서 때리고 점프해서 때리고 점프해서 때리고 막 쾅쾅쾅쾅쾅쾅 하면서 진동하면서 막 얘네들 느려지고 데미지 먹고 막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7초 정도 공격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7초 정도 공격하고 잠시 멈췄다가 7초 정도 공격하게 되고 이제 이럴 경우가 있어요. 적군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R을 눌러서 이 원안에 아군이나 적군을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군을 먹음과 동시에 얘네들이 에너지가 빠져요. 에너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얘가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하는 R을 한 번 더 누르면 점프하겠죠. 점프해서 쿵쾅쿵쾅쿵쾅 거리면 이 있는 에너지가 한 번씩 쿵쾅 거릴 때마다 다 빠지고 옆에 이제 뭐 미니언이나 적 챔프가 남아있으면 걔네한테 찍으면 걔를 막 공격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챔프뿐 아니라 미니언도 먹으면 이 미니언이 안에서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생각났는데 만약에 키를 내거나 그러면 얘가 더 커지게,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레벨이 20레벨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21레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몸집이 더 커지고. 그래서 이제 R 스킬이 발동 안 할 때는 이 정도였는데 이제 발동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키를 내면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레벨이 되는 거니까, 그쵸?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다 했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적군의 경우 마나랑 기력이 다 빠져요. 1% 밖에 안 남아. 이 안에 들어갈 경우에. 그러니까 잡아먹히지 말아야겠죠. 일단 잡아먹히면 무조건 다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챔프죠. 그래서 상인 챔프예요. 무서운 상인 챔프죠. 결론은 상인이라 했더니 뭐 이상한 상인을 만들어 놓고 있어. 설명도 너무 그지같이 길고. 근데 열심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요. 많이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 만든 건 아니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제 연구하고 연구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복잡했던 이유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공격이 있고 복잡한 형태의 캐릭터고, 그쵸?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진짜 여러 번 이제 종이에다 글씨를 썼다가 구겨 버린다고 하잖아요. 낙서를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힘들게 만든 챔프예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쵸? 그런 챔프 같아요. 별로 이렇게 재밌어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재밌는 부분도 있죠. 이제 집에 가지 않고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다, 그쵸? 누구나, 그쵸? 상인 주변에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이 슬라임을 키운다는 거, 그쵸? 자기보다 강한 슬라임을 키운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슬라임을 키우면서 조련하는 거죠. 이제 스토리 라인도 적겠지만 대충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스토리 라인 영어 쓰려고 그래. 영어도 못하면서 스토리 라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재밌는 스토리 라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충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상인 챔프가 굉장히 힘드네요. 그렇죠? 상인이라는 뭔가 물건을 파는 상인이라는 챔프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상인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강매하고 뭔가 물약 같은 거 팔고, 그쵸? 포션이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모험을 즐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영상 시청해주시고 이제 관심 가져주신 개발자님들에도 감사드리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영상이 또 있어요. 영상은 이제 챔프가 몇 개가 더 있어요. 2개가 대기하고 있는데 다 완성했어요. 다 완성했는데 문제는 또 차일피일 미루게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노트에 적어놓고는 벌써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그거 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이 말씀드리는 너무 복잡하죠. 머리 깨질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 이렇게 복잡한 챔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챔프도 지금 말하는데 굉장히 한참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만든다고 해도 어려운데, 그쵸? 특별한 능력을 갖고 이제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이제 공격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그쵸?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 그러네요. 아무튼 돈을 갈취하고 물약을 던지며 젤리를 키우고 슬라임을 키우고 그 다음에 조련하는 상인 챔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겠습니다. 아무튼